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높은 보형물을 넣었을 때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구형구축 반응이 조금 더 세게 일어나게 돼요. 특히 이거는 끝이 뭉툭한 보형물에서 자주 일어나게 돼요. 두 번째는 코수술하고 다치신 경우예요. 그러면 안에 피가 고이는 것 자체가 일부 염증을 일으키고요. 그 점막을 뚫고 코 안에서 균이 들어가요. 균이 일부 남아있는 채로 계속 유지되다 보면 균을 몰아내기 위해서 캡슐이 자꾸 두꺼워져요. 이게 바로 구축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매부리코가 심하신데 보형물을 크게 넣으시는 경우에요. 점막에서 바로 보형물이 닿는 면적이 늘어나게 돼서 혹시라도 코를 세게 푸시거나 비염이 걸리셨거나 했을 때 점막 쪽을 통해서 보형물 쪽으로 균이 이동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면서 캡슐이 두꺼워지는 구형구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구축을 본인이 아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제일 흔하게는 콧구멍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구축 자체가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그나마 다른 친구가 은연중에 자기 모르게 찍은 사진들에서 보다 보면은 코가 들렸구나,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구나 라는 걸 느끼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실리콘이 안전하다는 말은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어떤 모양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실리콘은 기본적으로 이물질이고 캡슐을 만들게 돼요. 이 캡슐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구형구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캡슐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실리콘의 장점인 인체에 무해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양 변형이 되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인공 보형물을 쓴 이유는 모양입니다. 쭉 뻗은 느낌 그리고 높은 높이를 만들어주는 데는 인공보형물만한 게 없어요. 특히 쭉 뻗은 느낌은 실리콘 자체의 반듯한 느낌에다가 캡슐까지 합쳐져서 아무래도 콧날이 서 보이는 약간 콧대에 섀도우한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보형물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축코인데요. 주로 보형물 쪽에 문제가 있다. 빨리 수술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 구축이 있을 때 있는 상태로 계속 보형물을 놔두거나 단순히 보형물만 제거하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구축코라는 건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짧아져 있으면 그만큼 늘리는데 훨씬 더 오래 기다렸다가 수술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수술한다고 해도 정말 잘 늘어날지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쁘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 쪽에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최대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인공진피나 자가진피 혹은 좀 더 얇은 보형물로 바꿔서 재수술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반면에 코끝의 위치는 변화가 크게 없는데 콧구멍이 딸려 올라간다 아니면 비주가 쏙 기어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경우라면 이물질을 다 빼고 그 안에 점막이 완전히 낫기를 기다렸다가 재수술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점막은 재생이 조금 더 빠르거든요. 피부보다 재생이 빨라서 안쪽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나면 재생되는데 조금 더 잘 돼서 나중에 늘리기도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점막 쪽에 구멍이 났다거나 점막 쪽에 염증이라면 이물질을 다 빼고 기다리셨다가 재수술을 하시는 게 좋고 점막 쪽은 괜찮은데 콧대만의 문제다 그러면 빨리 수술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구축이라고 걱정을 하실 때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모양의 변화와 그리고 보형물의 위치 그리고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보형물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봐서 이게 구축이면 빨리 재수술을 할지 아니면 보형물을 빼고 기다릴지 혹은 전혀 걱정하실 상태가 없는 건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